혹시 땡땡땡땡 불안한데 아파트 거래 안 된다. 이 땡땡땡땡이 뭘까요? 집값 하락입니다. 혹시 집값 하락? 불안한데 아파트 거래 안 된다. 이게 현장의 이야기란 뜻입니다. 실제로도 말입니다. 제가 임장을 해보니까요. 대부분 말입니다. 매수 문의가 왔다 가도 대출을 알아보고서는요. 너무 불안하다. 계약으로 이어지지 않네. 지금 공인중개사들이 그렇게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일단 대출이 잘 안 됩니다. 게다가 이게 집값이 떨어질 수도 모른다는 그런 막연한 어떤 불안감이 시장을 더 크게 좌우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무슨 얘기냐고요. 여러분 이거 한번 보세요. 서울 아파트 매물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지난 1월 1일에 7만 3,929건이었거든요. 지금 9월 9일을 한번 보십시오. 9월 9일. 8만 3,975건이에요. 점점 늘어납니다. 연초 대비하면 13.6% 1046건이 늘었고요. 8월 5일 7만 7,822건에 비해서도 지금 굉장히 많이 늘었습니다. 8만 3,975건이나 됐으니까요. 게다가 월별 기준으로 역대 최고가 8만 5천이거든요. 월별 기준. 이게 일별 기준으로 하면 4월 4일에 10만 2,085건이 나오게 됐습니다. 그런데 월별 기준으로 하면 8만 5천 건이 역대 최고 역대 최고. 그런데 지금 9월 29일 하루만 보면 8만 3,975건이라고 이야기하니까 물건이 굉장히 많이 나왔죠. 게다가 이달 평균을 보면요. 8만 4,214건이에요. 8만 4,214건. 이대로면 역대 최대 매물치 8만 5천 건에도 얼마 안 남았습니다. 8만 5천 건에도. 이것은 여러분 결국은 매물이 많아지니까 집값이 떨어지는 것 아니야. 지금 시장에서는 그렇게 예측한다는 뜻이에요. 그만큼 물건은 많아졌는데 사는 사람은 없다. 그러면 거래가 그만큼 줄어든다. 실제 말입니다. 9월 달을 보면요. 9월 달 지금 서울 아파트 거래가 1,312건이에요. 9월 달이 이제 오늘이 마지막 날이죠. 10월 달 신고 기간은 있습니다. 10월 한 달 신고 기간은 있는데 일반적으로 2배 늘어나는 게 일반적이거든요. 그러면 9월 달에 거래 건수는요. 이게 3,000건을 넘어가기가 쉽지 않다. 이런 얘기까지 나옵니다. 8월 달에는 6,066건이었거든 현재까지. 그러면 6,066건이니까 역대 평균치 6,040건은 넘어섰습니다. 7월 달은 8,872건이에요. 굉장히 많았죠. 7월 달은. 그런데 8월 달에 떨어진 데다가 9월 달은 더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 거래까지 일어나지 않네. 매물은 늘어나고 거래는 줄어들고 이것은 집값이 하락한다는 신호네. 이렇게까지 시장에서는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집값이 쭉쭉쭉쭉 27주 연속 올랐는데 3월 25일부터 따지면요. 이제 떨어질지도 모른다는 막연한 불안감이 있다는 뜻이에요. 지난 8월 12일에 주간 서울 아파트값 변동률이 0.32%였거든요. 0.32%에서 8월 12일부터 시작해서 9월 9일, 9월 16일, 9월 23일 일주일 단위로 봤더니 9월 23일에는 0.12까지 떨어졌습니다. 뭔가 시장의 분위기가 바뀌어간다는 느낌은 들지 않으세요? 그런 분위기가 있습니다. 없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혹시 집값 하락 불안한데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실질적으로 말입니다. 대출이 안 됩니다. 대출이 안 되니까 이게 집값 하락이 된다. 살 사람은 돈이 없어서 못 산다는 뜻이에요. 돈이 없어서. 팔 사람은 늘어나고 살 사람은 돈이 없고. 왜? 대출을 받아서 집을 사는 게 일반적이잖아요. 집값이 워낙 비싸니까.
그런데 스트레스 DSR을 9월 1일부터 도입을 했거든요. 제2금융권도 주택담보대출, 제1금융권은요 주택담보대출하고 신용대출 모두 가산금리를 1.2%포인트를 붙였습니다. 수도권은요. 비수도권은 0.75%포인트를 붙였고요. 가산금리가 더 붙으니까 대출받기가 겁나죠. 당연히 대출받기가 겁날 겁니다. 아마. 어느 누구도 대출받기 겁 안 나는 사람이 없을 거예요. 자꾸 이자가 올라가니까. 금리가 떨어진다고 하지만 이자가 올라가니까 스트레스 DSR이 너무 강해져서 쉽지 않다 이런 얘기는 합니다. 실질적으로 여러분 지금 보시면 가계대출이 주는 것은 사실이에요. 지금 7월 달에서 8월 달 그러니까 8월 달에 말입니다. 가계대출 증가율이 9조 6,259억 원 역대 최고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9월 26일 현재입니다. 4조 1,276억 원이에요. 그러면 이게 절반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절반이. 늘기는 늘었지만 절반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것을 생각을 하면 분명히 시장에는 변화가 오고 있는 거 분명하죠. 26일까지니까. 게다가 주택담보대출도 이게 9월 26일까지 4조 5,457억 원입니다. 역대 가장 크게 증가했던 8월에 8조에 8조 9,115억 원에 비하면 절반은 아니지만 51% 수준이잖아요. 그죠? 51% 수준. 물론 적지는 않아요. 4조 5,457억 원이 적은 숫자는 아닙니다. 지난 4월에 4조 3천억 늘어난 적도 있고 1월에 4조 4천억이 늘어난 적도 있거든요. 마이너스는 아니잖아요. 적은 수준은 아니지만 확 줄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시장에서는 이게 집값 하락의 어떤 신호탄이 되지 않겠느냐 하는 예측도 나오는 이유가 이런 이유거든요. 그렇지만 여러분 우리가 반드시 생각해야 될 게 주택담보대출 잔액 증감폭이 4조 5,457억 원이 적은 숫자는 아니라는 이야기고요. 여기에다가 2023년 대비 2024년을 보면 729조 5천억 원이거든요. 5대 은행 기준으로. 당연히 역대 최고입니다. 9개월 26일 만에 5.4%가 늘어났어요. 37조 1천억 원이 늘었습니다. 이렇게 역대 최고까지 가기 때문에 아직 단정적으로 집값이 떨어졌다, 집값이 떨어진다 이렇게 얘기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대출은 여전히 늘어나고 있는 거거든요. 적게 늘어난다 뿐이지 많게 안 늘어난다 뿐이지 대출은 역시 늘어납니다. 그렇지만 집값 하락에 대한 기운은 분명히 있어 보이거든요. 경제가 나빠지면 집값도 떨어질 수밖에 없거든요. 저는 그런 상황도 반드시 고려하는 것이 좋겠다. 그 말씀 여러분들에게 강조합니다. 시장은 지표 가지고 모든 게 해결되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전체 흐름을 보면 집값에 무슨 일이 생기긴 생겼어요. 그 생긴 것이 하락 쪽으로 갈 거냐 아니면 안정화 쪽으로 갈 거냐 저는 그렇게 바뀌었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상승 그것도 폭등적으로 방향을 잡지는 않은 것으로 그렇게 느껴집니다. 앞으로 시장을 더 봐야 되겠지만 분명히 바뀌고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저는 그 바뀌고 있는 시장 예민하게 관리를 해야 된다. 그 말씀 오늘도 강조해 봅니다.